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요일에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먼저 그겨울 나는 팀의 인사부터 시작하고 오성호 감독님부터 인사 관객분들한테 해주시는 걸로 행사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겨울 나는 연출을 맡은 오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겨울란에서 경악을 연기한 권다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겨울나는에서 미성년자 경주 역할을 연기한 이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성년자라고 소개해 주시니까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감독님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난 이름이 있는데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검색해 보면 이제 미성년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죠 이름이? 이름으로 제가 경주입니다. 경주. 네. 네, 경주 역에 이제 이금주 배우님이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행사는 저희가 좀 시간 넉넉히 잡았습니다. 1시간 넘게 1시간 10분까지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열띤 질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관객분들 질문을 최대한 소화할 터이니 이미 지금 카톡방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사진도 올렸지만 이제 손수 사인해주신 영화의 이제 메인 포스터의 2절 포스터도 이제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이제 직접 질문을 뽑아서 혹은 감상평을 뽑아서 드릴 예정이니까 꼭 많은 네, 꼭 많은 질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겨울 나는을 기대하셨을 때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꽁냥꽁냥한 그런 어떤 그 겨울용 어떤 멜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홍보 문구가 동동이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말랑말랑하죠.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 좀 이렇게 무거운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겨울에 뭔가 좀 밝은 톤의 혹은 뭔가 멜로적인 어떤 톤의 영화들을 많이 기대하시는데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네 어떤 현실과 청춘들의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담아낸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씁쓸하게도 경악과 혜진은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 이제 뭐랄까 제로에 수렴하면서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의 어떤 상황들로 이제 치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감하면서 씁쓸하게 혹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감독님께 그겨울 나는을 어떻게 좀 제작하시게 되고 좀 이렇게 영화로 만드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돈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돈으로 이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돈으로 싸우기도 하고 돈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감정과 기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분을 관객분들과 같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경악이가 이제 영화에서 여자친구와도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친구와도 절교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 동료와도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약간 시작부터 자본주의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무겁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런 톤으로 결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 배우분들 주주연 떠나서 이거는 너무 타입캐스팅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오성호 감독님의 단편 눈물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많이들 보셨는데요. 그 지금 네이버 포털에 1,000원에 이제 관람이 가능하시니까 꼭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이게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약간 궁금했던 부분은 오성우식의 약간 어떤 씬의 몰입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눈물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작품은 더 세련됐다는 사실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컨대 아까 얘기 드렸던 배우분들의 열연도 그렇고 두 인물이 뭔가 각자의 주장을 하고 이제 입장을 표명할 때 한쪽에 쏠림이 없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몰입돼서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대사들 너무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배우님들께 일단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독님께서 어떤 그런 씬의 몰입 같은 거를 좀 이제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구성을 하실 때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다고 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오성우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힘을 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겨울 나는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거나 자극적이거나 뭔가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뭐 전복시키거나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상투적이고 나쁘게 얘기해서는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상투적인 것일수록 오히려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연출할 때 배우들의 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너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 안에서 깊이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인물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런 그 감독님의 어떤 연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힘은 시나리오에도 많이 구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배우님께 권다한 배우님 그리고 이금주 배우님 그런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좀 뭐랄까 좀 어떤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힘에 대해서 혹시 좀 느끼신 바가 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감독님의 단편들도 봤었고 두 작품 봤었거든요. 연애 경험이랑 눈물이라는 단편을 봤었고 이제 그 단편 영화랑 이제 그 겨울라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대조해 봤을 때 이번 영화는 진짜 원래도 그랬지만 더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야기일수록 이 시나리오의 매력이 살겠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거의 사실 저희가 뉘앙스나 이런 거는 좀 바꾼 게 있어도 제 기억에는 대사가 거의 다 똑같지 않나요? 네, 정말 한두 군데, 한 세네 군데 정도 빼고는 제 기억에는 대사가 거의 시나리오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그냥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듯한 대화 투나 말투 그리고 뭐 단어들 같은 것도 정말 세심하게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막 감독님은 그리고 평소에 배우들한테도 다 바꾸셔도 된다. 편하게 대사 다 바꾸셔도 된다고 하는데 바꿀 게 거의 뭐 없었어요. 그냥 이미 다 그렇게 치밀하게 잘 써놓으셔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는 이걸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느낌 그대로 우리가 표현만 하기만 하면 정말 지독하게 현실적인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금주 배우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이제 특히나 그런 게 리얼하게 느껴졌던 건 이제 라이더 식구들이 있는 씬에서 인물들이 되게 살아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정수교 배우님이 연기하신 해철 역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감독님이 어떻게 쓰셨지?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경주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좀 말을 차분하게 하는 편이어서 되게 어린아이스럽게 뭔가 보여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다음 오빠랑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찾았던 것 같고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할 때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너무 이제 이렇게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 친구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사를 보통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맛과 어떤 뭐랄까요 합을 좀 내려면 뭐랄까요 배우님들의 어떤 의견들도 많이 반영되고 그랬을 건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대사는 그러면 다 감독님의 어떤 원안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사실 시나리오를 많이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사 같은 부분은 다만 이제 촬영 전에 저희가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우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하나씩 해놨습니다. 작품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이 영화 될 것 같아요. 사전 정보 없이 바로 봤는데 내내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연기 각본이 어우러져서 보고 나니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영화 감사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100번 1000번 공감하는 얘기고요. 작은 영화들은 꼭 후기를 남겨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셔야 더 한 번이라도 더 극장으로 올 수 있으니 이분은 꼭 한 번 더 이제 SNS에 좀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질문들이 사실 너무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금주 배우님 이 작품 통해서 처음을 뵀는데 처음에 이유미 배우님이랑 약간 좀 헷갈렸어요. 약간 좀 인상이 그러니까 저희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유미 배우님도 앞전에 어른들은 몰라요 통해서 이제 GV도 했었었는데 물론 그때는 오징어 게임 전이었기 때문에 매진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으셔가지고 너무 뭔가 이 미성년자 캐릭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좀 어린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잘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그런 점에서 금주 배우님께서 연기한 경주도 경악과 같이 극한 상황에 처한 상황으로 보였다. 짧은 등장이었지만 인상적이었는데 어떠한 사연이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뭐 잠깐 친구와의 통화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이었고 혹은 이제 경악과의 대화에서도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일종의 좀 전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좀 더 얘기를 나누신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전사를 제가 연출 전공이에요. 원래 연기 전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생각하면서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은 저조차도 처음에 이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것에 거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친구가 이 일을 해야만 하지?의 질문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일단 경주는 좀 어른들에게서 많이 외면받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가출을 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돈이 필요한데 사실 일반적인 알바를 하면 한 달 뒤에야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자신만의 살 방법을 강구한 것인데 그게 이제 성매매였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이 친구가 성매매를 많이 해봤는가에 대해서도 감독님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많이 경험이 있는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막 이 길로 들어선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되게 무섭고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해야만 한다. 근데 아저씨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너무 절박한 이 어떤 상황에서 혹은 이제 학교까지 다니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법이 좀 최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어떤 연기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저도 좀 씁쓸하면서도 이렇게 공감이 됐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경주와 경악의 씬에서 경악이 이제 그 어떤 금주 배우님께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되돌려받는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경주 배우님께 경주 이제 캐릭터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혜진이 이제 경악이 혜진에게 이제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대사와도 좀 맞물려 있는데요. 좀 그때 그 경주를 이제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 경악의 태도는 혹은 뭐 경찰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맥락과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의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이 인물을 뭔가 그렇게 뭔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연기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이 영화에서 찍었던 씬 중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씬에서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라고 감이 제일 안 왔던 게 이제 금주랑 연기했던 그 모텔 씬인데 일단은 뭐 영화 내에서 경아이가 경찰에 어쨌든 목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전에 인간으로서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내가 아무리 좀 몇십만 원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이게 영화지만은 이렇게 넘겨버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혼자 그 마음속에 계속 그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제가 제일 많이 물어봤던 씬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전달되는 건 되게 싫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경악에 뭐 좀 다운그레이드된 상황을 위해서 그냥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영화가 이렇게 지나가 버릴까. 근데 감독님은 이제 단 한 명도 좀 10살이 넘기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어서 그 지점 때문에 진짜 촬영하고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촬영이 다 끝나고도 영화가 저희가 최종 편집이 되기 직전까지도 저도 엄청 이 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어떻게 연기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모텔로 들어가 보자. 네, 복도로 들어가 보자. 네, 그런 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그냥 어차피 저도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봤는데 다행히도 뭔가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이 씬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극장을 나가고 싶었다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히 좀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캐릭터 혹은 상황을 기능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실 어떤 비난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배우님들이 얘기해주신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도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실 때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어떤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맥락에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배달 사무실에서 이제 영민이 같은 경우는 경악이 2라고 생각을 했고 경주는 경악이 3. 그러니까 경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경악이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혹여나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설정이 경악이가 나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작용만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도 시나리오 쓸 때도 이제 편집을 할 때에도 끝까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생각했던 거는 이제 결국 미성년자 경주가 연기를 잘하면 네. 왜냐면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영화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경주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거든요, 뉘앙스로. 그리고 그 경주의 어떤 표정이나 경악과 대화할 때의 어떤 말투, 몸짓 이런 것들이 진짜 생생한 인물이 되어버려서 한 인물로서 들여다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주 배우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배우도 고마운 게 편집 과정에서 그거를 빼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어요. 이야기가 이제 옆길로 샌다, 산만하다, 굳이 왜? 근데 이제 다음 배우가 옆에서 이 장면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많은 응원이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났어요. 그때 제일 저희가 마지막으로 맞아 이 장면 꼭 필요해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기억나는 게 진짜 성매매를 하고 있잖아 미성년자들이 돈이 없어서 라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씁쓸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으로 뭔가 되게 뭐 괴팍한 상황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일이니까 이 인물을 그냥 배제해버리는 거는 약간 우리가 오만한 걸 수도 있겠다. 이거를 뭔가 되게 뭐 아름다운 세상처럼 뭐 이렇게 포장하는 듯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는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하이퍼 리얼리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되게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사실 뭔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제 빼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감독님의 어떤 방금 배우님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끝까지 넣자라는 그 결기가 저도 되게 대단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주와 그 경악과의 어떤 관계에서 공통 분모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영화를 보면서 외로움이란 맥락이 한 큰술 딱 이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공감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가도 됐던 부분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그 혜진이 넌 사람을 뭐뭐 외롭게 만들어 뭐 이런 어떤 대사도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더불어서 정말 친구의 어떤 격까지 이제 잃어버린 어떤 경악이 이제 공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과도 좀 맥락이 좀 이어지게 되는데 감독님은 좀 어떠세요? 이 외로움에 그 또 경악이 이제 충환을 또 이제 만나러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외로움이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맥락을 좀 이렇게 넣으신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하게 된 거는 돈과 인간관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자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가난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이 커플의 결속을 해치하는 과정을 보여주자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친구 직장 동료들과도 돈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점점 이제 깨져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국 외로워야 하고 결국은 이제 밑바닥이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친구에 찾아가고 여자친구를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단순히 이게 뭐 어떻게 관객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악이라는 인물이 못나서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악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상황이 그렇게 경악을 만들었다로 읽히게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좀 서두에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혜진 역의 권소연 배우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요일날 인디스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질의가 있으니 그날 참여하시니까 거기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께 이제 좀 서두에 좀 얘기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권다은 배우님의 어떤 캐스팅과 이제 이금주 배우님을 이제 어디서 보시고 좀 캐스팅했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주 배우가 직접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원래 연출 전공이어가지고 시나리오 수업을 듣다가 감독님 저 연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어느 날 말을 했는데 감독님이 그럼 제가 언젠가 금주 씨를 배우로 쓸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뒤에 영화 현장에서 또 한번 뵀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또 기억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동생분이 조연출 분이신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스크립터 시키시려는 줄 알고 받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당연히 나는 항상 스텝으로 불려왔었으니까. 근데 경주 역할 오디션 보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제 첫 오디션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어떻게 나 오디션이야 이러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고 그래서 준비해서 갈 때도 막 진짜 경주는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화장할까 막 이렇게 해서 배꼽티 입고 가고 막 그때 약간 그런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금주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건 일단 시나리오 그 수업을 할 때 가장 시나리오를 잘 쓰는 학생이었고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눈빛을 좋아하는데 그 금주 배우의 눈빛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잘 보시면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잠깐 나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자체가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눈빛으로 단박에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감사합니다. 같이 하게 되었고 권다은 배우는 저랑 그 서울예대 영화과 저는 영화과고 이제 연기과 이제 후배라고 해야 되나 그런 텐데 이제 08년도 때 이제 처음 봤고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뭐 따로 얘기를 나누거나 인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가 이걸로 하세요. 한 번도 없다가 이제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다음 배우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연애 경험이라는 제가 단편을 찍었을 때 권다은 배우의 그 포트폴리오와 어떤 그런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오디션에 이제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절하셨나? 뭐 답장을 안 해서. 쌩깠죠. 그래서 매몰차게. 그래서 좀 근데 사실은 저는 권다은 배우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때. 아니요, 생각은 나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자꾸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날에서 이제 오디션 지원을 해줘서 다시 이제 뵙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는 경학이가 마냥 착하고 바른 성실한 청년이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관객분들이 이제 이입을 하고 영화를 따라가고 경학이를 응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디션에서 봤던 권다은 배우는 그리고 권다은 배우의 어떤 포트폴리오 하필이면 또 그런 역할들이 모여져 있는 영상 포트폴리오였는데 뭔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경학이보다는 조금은 이제 건조도 있어 보이고 바나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 권다은 배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권다은 배우의 그런 말투나 어떤 이런 동작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하게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권다은 배우랑 경학이를 하면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랑 다른데 어떡하지? 이거 근데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된 건 결국 권다은 배우가 가진 매력이었거든요. 이 배우는 뭐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배우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하게 되면은 뭐라도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 권다은 배우랑 함께 하게 된 건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면은 마냥 건실하고 이제 다음 배우가 이제 준비 과정에서 얘기했어요. 마냥 건실하고 착하면은 캐릭터가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캐릭터가 또 우리 또 듣고 보니 그랬어요. 우리 청년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마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음 배우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기질과 보여지는 기질과 해석이 들어오면서 경학이라는 인물이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부정이었으나 결과는 긍정으로 가는 미괄식으로 잘 끝내주셨네요. 해명할 기회를 예, 주시네. 물론. 생각한 거에 대한. 네. 처음에 제가 그냥 형한테 전해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08년도 때 저희가 처음 만났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였었고 무슨 촬영장에서 형님이 이제 스텝으로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때 20살 때였는데 약간 첫 이미지가 싸가지가 없네 이런 느낌이었대요. 뭔가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성격이 좋네, 막 유순하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 연애 경험 때 제가 아마 프로필 넣었을 거예요. 근데 프로필을 넣고 프로필 넣은 한 2주 동안 좀 제 인생에서 좀 연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온 순간이 딱 그때 답장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이거 미팅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래서 안 읽었더라고요, 그때 메일을. 네, 그 당시에 왔던 캐스팅 제의들을 다 안 나고 한 1년 정도 연기를 안 했었거든요.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좋은 배우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여튼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을 시기였어가지고 딱 그때 그래서 또 2년이 안 됐다가 그겨울나는이라는 이제 오디션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해서 오디션 보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한 건 아닙니다. 네. 좀 관객분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소화가 좀 될라나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작은 영화들은 일단 CG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사고 장면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신비 배우님과 이제 그 어떤 그 사고 장면, 그리고 아마 그 권다은 배우님께서 이제 그 오토바이에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은 스턴트가 아마 포함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얼리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경향으로 어떻게 좀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그래서 관객분께서 그런 사고 장면을 보는 듯한 리얼함에 이런 게 감독님의 스타일이신 건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 사고 장면 경악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연출을 하시게 되는지.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나눠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얘가 더 긴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쓰고 일단은 저는 저예산 독립 영화라고 해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사실 이제 그 사고 장면도 이제 소리로 대체하자라는 얘기도 많았고, 뭐 사고 나는 장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관객분들이 좀 따라가 줄 것 같았어요. 진짜처럼 보여야지는. 네. 그래서 네. 그럼 권다은 배우님께서는 네. 그 넘어지는 스턴트가 들어갔던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액션 감독님이 오셔서 딱 2테이크 넘어지시고 멋있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전 진짜 너무 정말 저게 프로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으로 하는 거랑, 그러니까 왜냐면 그 씬을 찍고 제가 이어서 이제 누워서 일어나는 씬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에 상상했던 상상의 결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딱 하시는 거 보고서는 이거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결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 뭐라 그럴까, 힘을 주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장면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영민이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 장면을 찍고, 그리고 따로 이제 트럭이 지나가는 장면을 찍고, 그 두 장면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고 이제 영민이가 오고 트럭이 치는 그 순간까지는 합성으로 해결이 됐고, 부딪혀서 이제 그 날아가는 거는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림을 그려서 CG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제 찰나니까 이제 티가 안 났습니다. 네. 되게 그런 부분에서 유심히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찍었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약간 그 뭐랄까 좀 어색함은 확실히 없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되게 장면 연출을 잘하셨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좀 우스갯소리의 어떤 질문을 좀 해보자면, 이 사태의 원인이었던 찐 빌런 경악의 엄마를 끝까지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감독님. 원래 시나리오 과정에서는 경악이가 엄마를 만나는 장면, 아빠를 만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장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경악의 부모님, 경악을 챙겨주는 어른이 아예 영화에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경악이가 더 외로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제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어떤 질문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드리자고 하면 네. 사실 아까 그 영민의 어떤 사고 장면도 있고 처음에 이제 어머니의 빚을 떠안게 된 어떤 경악의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갑작스럽고 뭐랄까요? 그런 어떤 전개들이 뭐 요즘 좀 이렇게 시쳇말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지만 좀 더 나이브하게 뭔가 제시되는 그런 갑작스럽게 제시되는 어떤 부분들이 약간 불행 포르노가 아닌가라는 어떤 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경계 사이에서 이 영화는 되게 잘 줄다리기를 하면서 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민의 그런 죽음도 그렇죠. 어떤 생각할 거리들은 혹은 이제 어떤 갈래들은 많지만 그런 어떤 좀 네거티브한 어떤 관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감독님도 뭔가 연출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안 쓰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시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그 아주 많은 신경을 썼죠. 이제 아까 이제 그 미성년자 경주처럼 보여질까봐.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뭐냐면은 이제 배달하다가 이제 사람이 죽는 일은 굉장히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저희 극에 올라는 배달 배우분들이 실제로 배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많이 맞닥뜨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배달 사무실로 취재를 갔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이제 뉴스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영민이도 충분히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걸 본 경악이가 내가 영민이가 됐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그 빚도 그런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더 소화를 하자면요. 그 한 관객분께서는 그 아까 경악과 경주의 어떤 신에 대해서 모텔에서 경주가 뭘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데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경악이 용기 내서 나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먹먹함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어떤 평을 주셨어요. 저도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랄까요 영화 속 에피소드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도 계신데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촬영하면서 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거나 좀 뭔가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배우님들 혹시 혹은 감독님들 아니 이런 배우님들이 이런 어떤 연기를 펼쳐줘서 이런 걸 막 만들어내 하는 어떤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감독님과 배우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극에 올라는에서 가장 그래도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연출자로서 작품이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자신 있는 장면은 마지막 시퀀스 10분이거든요. 공장에서 경악의 모습들, 뭐 이제 그게 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어떤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장면들에서 경악이의 그 표정이 그러니까 이 극에 올라는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경악이가 이제 점점 추락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장까지 와서 이제 애가 이제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거는 제가 전혀 디렉션을 한 것도 아니고 다음 배우에게 어떤 얘기를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공장에 내려간 순간부터 경악이의 눈빛을 보면요, 그 기운을 보면 뭔가 그 저희끼리 하는 말은 병든 아기새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날개짓을 바닥바닥거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경악이의 모습이었다면 거기서는 축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도 저는 미스테리한데 그때의 그 어떤 기운들이 정말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배우님? 호호.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초반에는 경악이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딱 씬이 끝나고 모니터링 할 때마다 감독님한테 한 첫 질문이 경악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원래 생활 습관이나 원래 제가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
경악이 같진 않은 면들이 되게 많아서 눈빛도 그렇고 그렇게 주눅을 잘 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주장이 되게 강하고 확실한 사람이어서 그 질문을 하는데 희한하게 한 촬영 중반 이후부터는 저희가 캐릭터에 관해서 얘기를 안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뭔가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이게 어느 순간 저희도 그래서 별 그렇게 큰 막 고민을 안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장 장면이 그렇게 뭔가 감독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던 이유는 독립영화에서 진짜 예산이나 일정 때문에 리얼타임대로 거의 찍지를 못하거든요. 순차대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감독님은 최선을 다해서 리얼타임으로 찍으셨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뭐 공장 장면은 머리를 밀어야 돼서라고 하지만 근데 공장 장면 내 그 씬들도 그 영화에 나온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공장을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너무 들뜨고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전신부터 쌓여왔던 저한테 그런 울분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해소해도 되는 공간에 내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이게 뭐 경악이로서 연기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만 있으면 나 진짜 빨리 울분을 토할 수 있겠다. 진짜 계속 참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진짜 막판은 그냥 경악이처럼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됐나. 그게 저는 신순서의 배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스케줄 짜신 거. 저는 원래 2회차 정도 촬영을 해서 사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다른 배우분들과는 마주치지 못했고 다음 오빠랑만 이제 호흡을 맞췄었는데 그냥 재밌었던 거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들 원래는 뭐 30만 원 줄 수 있어요? 지금 줄 수 있냐고 이런 대사가 없었는데 조금 더 감독님이랑 오빠랑 뭔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라이브한 대사들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감독님 순서대로 아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지 편집이 그러니까 촬영도 그렇고요. 네, 촬영 스케줄은 순서대로 가는 게 어쨌거나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순서대로 하는 게 좋고 또 왜냐면 이게 쌓이고 앞부분을 만들어 가다가 뒤에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극여울란이라는 영화도 시나리오에 생각했던 그런 것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다양한 어떤 변수가 있고 복합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가급적 저는 이제 PD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아까 제가 그 장면의 어떤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캐릭터들을 꾸려가는 빌드업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혜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경악이 경찰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동료들의 어떤 얘기들 경찰 되면 이제 결혼하시겠네요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우편의 등장 같은 것들이 점차 이제 뭔가 쌓여가면서 이제 어떤 이별을 맞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터이고 경악 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빚이나 어떤 여자친구와의 어떤 공부 약속 혹은 이제 아버지와의 약간 짧게 등장하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 힘든 어떤 생활 같은 것도 경악을 어떤 옥죄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캐릭터를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간에 그 지부장께서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졌냐라고 이제 경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제 방금 그런 어떤 상황들이 더 이게 악화가 되면서 경악도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힘든 어떤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고 하는데 그런 표정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연기를 할 때 그 달라진 경악에 대해서 좀 어떤 뭐랄까 구심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배우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막 지부장님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약간 못되게 해야 사람들이 말 들어줘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너무 착하기만 하면은 저 뭐 안에 좀 싸가지가 없어야 승질도 내야 뭐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서도 승질 내야 빨리 해줘 막 이런 얘기들을 전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지금도 자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역시 그 좀 승질을 내야 뭘 해줘 이런 말들은. 근데
근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살다 보면은 악해지고 약간 더 단단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얘가 그냥 악해진 게 아니라 상황이 계속 얘가 안 좋아지니까 반응이 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단순히 나쁜 인물로만 안 보일 수 있게 최대한 어떤 부분에서 성질을 내야 할까? 네, 어떤 상황에서 성질을 내야 이게 그냥 단순히 얘가 싸가지 없는 애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결국에는 하지 마 그래도 막 이런 좀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객 질문이 있는데 배달 중 혜진이 회사 상사의 우편이죠. 그 회사 상사의 차에서 내리는 걸 보았지만 경악은 혜진에게 따지며 싸우지는 않고 넘어가던데요. 일반적 영화나 드라마 속 커플의 파멸이 시작되는 어떤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약간 좀 결이 다르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의외였다. 좀 얘기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굳이 말하자면 경악과 혜진의 어떤 이별의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굳이 분명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경악은 그냥 이제 누운 채 이제 혜진이 껴안을 때 이제 돌아서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굳이 그거와 이어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혜진 같은 캐릭터가 이제 경악과 노래방을 가기 전에 이제 유독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 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악이 또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어떤 혜진의 모습도 그러한데 뭐랄까요? 그런 캐릭터들의 이별의 온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느껴지게 되는 어떤 신들을 감독님께서는 딱 이렇게 넣으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독님? 네, 일단 그 욱형과 혜진이가 같이 있던 장면을 발견했는데 말을 안 한 거는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그냥 피해의식, 자존심 그런 자기가 상황이 공공하다 보니까 그럴 처지가 안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래방 가기 전에 이제 혜진이가 경악을 찾아다니다가 경악을 뒤에서 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클로즈업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 이건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관객분들은 자유롭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미 거기서 두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찍을 때에는. 그리고 노래방에 간 거는 그냥 이제 애써 노력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방 씬 다음에 바로 욱형과의 데이트 씬으로 이제 붙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씬을 통해서 이별을 찾아오고 있는 어떤 단계라는 거를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악이 집을 이제 새롭게 찾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도 그 어떤 대사는 정말 여성들로 하여금 뜨악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그게 약간 공감이 되는 건 아까 좀 빌드업의 얘기를 드렸지만 그 앞전에 이제 자꾸 뭐랄까 그 경악과 혜진이 자꾸 이제 다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약간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영화가 작년에 있는데 점차 이제 다른 어떤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갈 길을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킥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경악이 이제 모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너는 사회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경악은 자꾸 쌓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어떤 욕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연기하실 때 배우님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제일 큰 트리거는 사실 그 남자를 발견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정서가 같이 이어지길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관객님들한테도 그냥 일단은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자를 발견했을 때 보통의 저라면 일단 찾아갈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이 연유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건강한 상황이라서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심리적으로 뭔가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화살을 좀 자기한테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못나서, 내가 좀 이상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좀 공격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경악이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래도 분노는 내재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자기한테 가시가 돋친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사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내재돼 있던 게 저는 그 골목신에서 혜진이가 방을 좀 보면서 약간 무시하는 듯이 나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점차 쌓여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나한테 손대면 도저히 못 버티겠는 그 마음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욕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네. 손을 끼고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는 삐졌어? 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혜진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분노가 축적되는지 모르고 손을 잠깐 빼려고 하니까 왜 삐졌어? 라는 말이 엄청 큰 트리거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욱현과 이제 그 혜진의 그 일본어 씬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맛배기로 하고 수요일날 꼭 오셔가지고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냐면 그 배우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이한주 배우님도 이제 오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배우님. 그때 함께해서 좀 질문을 드려주시고요. 이한주 배우님은 저희가 사실 평평남녀에서도 이제 GV를 통해서 만났는데 직장인 전문 배우로 거의 이제 그때는 약간 어리버리한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되게 전문적인 어떤 느낌을 내가지고 좀 이렇게 공교로웠던 그런 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어를 나누는 그 장면은 그 대사를 넣지 않은 이유는 수요일로 일단 좀 점프를 좀 안 되나? 근데 그러면 좀 여기 얘기를 대사를 되게 로맨틱한 장면이잖아요, 사실. 네. 혜진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이제 환경에 가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악과 혜진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한주 배우가 연기한 그 차장 성실하고 반듯한 제도권 아래서 충실히 살아가는 인물이 이제 경악 과 이제 대비가 되면서 이제 뭔가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일본어 장면에서 자막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은 이유는 그냥 너무 경악과의 거리감을 느껴주게 하고 싶어서 두 사람끼리만 아는 비밀의 뭐 어려운 일본어는 아니지만은 자기들끼리 뭔가 외국어 같은 말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혜진이의 어떤 상태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더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대화는 그냥 뭐 일본어 공부 어떻게 했냐, 뭐 도라에몽으로 공부했고 뭐 애니메이션 보면서 했다 뭐 그런 대화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금주 배우님께 추후에 꼭 답변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방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연출적인 어떤 부분도 진행을 이제 하신 바가 있고 시나리오도 이제 쓰시고 했던 어떤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영화를 뭔가 연출적으로 너무 좋았다는 부분과 혹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어떤 애정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다은 배우님도 좀 이따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뭐 너무 좋았던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권다은 배우님 그 연기하는 어떤 톤 중에 되게 귀여운 말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들 느끼셨나요? 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뒤에 끝내는 어떤 말투가 저는 너무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귀여움이 약간 너무 이렇게 끝내 씁쓸해졌던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그 혜진과의 이별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지만 그래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톤도 저는 되게 좀 약간 귀엽게 느껴졌던 부분, 그래서 더 오히려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뭔가 연인에게 뭔가 좀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 글에는 정말 그 귀여운 느낌이지만 다른 어떤 톤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어미 관련해서는 감독님이 엄청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런 어미를 써보진 않아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되게 어린 척하는 것 같고 얘가 더 애처럼 말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처음에는 어색해서 처음에는 그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그 그래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저희가 그거 갖다 한번 얘기한 적 있었지 않나요? 뭔가 그래라는 단어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에서 이별할 때 우리 뭐 이제 그만하자 이러면은 남자의 어두운 표정이 나오고 뭐 씬이 전환이 되거나 근데 제가 겪었던 이별에서는 언제나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뭐 이별을 선포를 당할 때 그럴 때마다 언제나 대답을 했었어요. 뭐 그래라든지 아니면 알았어 라든지. 근데 그 장면이 약간은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사족같이 느껴지셨나 봐요. 이 헤어진 거 다 아는데
뭘 또 뭐 그래라는 거를 굳이 넣어서 막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런데 저한테는 그 대사가 정말 중요한 대사였습니다. 우리 영화의 이별신에서 좀 특별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빼려고 하다가 이제 권다은 배우가 그거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뭐 나쁘다고 하고 해서 넣었고, 그리고 어미 관련해서는 저는 자꾸 이제 그 경화 캐릭터가 비호감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관객들한테 외면을 받을까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화기가 뭔가 좀 약간 귀여운 구석도 있고 뭔가 아이 같은 구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말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미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찍고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 건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몇 어떤 장면에서는, 몇몇 테이크에서는 그게 어미가 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뭔가 애가 좀 못 사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다음 배우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너무 저는 그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다음 배우가 감독님이 근데 이거는 이거 뭐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요런 테이크에 요런 부분은 좀 너무 이거는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연기하는 티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몇몇 포인트에서는 그 말투를 제가 끊었습니다. 다른 테이크의 연기. 또 다음 배우가 워낙 테이크별로 연기를 다르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행히 뭐 골라서 잘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배우님께서 그 그래라고 얘기하셨을 때 약간 눈물 트리거였습니다. 정말 그 단어를 통해서 왈칵 이제 참았던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뿌듯한 질문을 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기분이 좀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에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 그냥 귀여워서. 너무해. 어떠세요? 우시는 게 좀 가깝나요? 아니면 웃기셨나요? 좀 뭔가 눈물에 가까웠던 분 계세요? 혹시 그 대사가? 혹시 좀 약간 울음에 가까우셨던 분? 많이 없으시군요. 보통 다 많이 웃으셨네요. 네, 저는 눈물 트리거였는데. 예. 그리고 또 관객분들 질문 있는데 제가 초반에 조연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다 하나같이 빠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저는 배우님들의 이름을 다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오지혜 배우님, 그리고 이한주 배우님, 개영호 배우님, 정수기 배우님, 김신비 배우님, 권혁성 배우님, 백승철 배우님, 지웅배 배우님 다 너무 연기들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그 중에 가장 좀 개성이 넘치는 게 해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객분께서는 감독님 되게 담담한 톤으로 얘기하시는데 해철의 대사를 너무 잘 쓰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하시고 영화 보며 상상했던 감독님의 이미지와 달라서 깜짝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해철의 대사들은 어떻게 쓰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경상도 싸구려 정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어릴 때부터 깡패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해철이라는 캐릭터로 그냥 맛배기로 한번 해봤고요. 네, 더 찰지고 뭔가 웃긴 대사가 많은데 그거를 안 한다고 너무 이제 산만해지니까. 해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 2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어떤 평단의 어떤 외면을 받은 영화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션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해철에 이제 그 친구 2에 나온 배우가 지원을 해서 이제 오디션에서 뵙게 되었고 또 같이 해철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시되는 게 이제 혜진의 집이었잖아요. 아마 어머님이 이제 해주셨던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경악은 따로 나와 살게 되고 이별을 맞이했는데 마지막에 공장으로 떠나기 전에 경악은 이제 혜진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는 이제 혜진에게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혜진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경악이 어떻게 여기 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혹시 잘 보셨고 헷갈릴만 해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남아 있고 혜진은 방을 뺐고 혜진의 집이 혜진이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보증금을 내고 월세 절반을 내고 이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의 모습이나 저는 미술적으로도 되게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배달 사무실에 있는 그 원탁의 카지노 형태의 어떤 그 칩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나 특히 그 혜진의 집에서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식탁과 이제 공부하는 테이블로 이제 두 가지로 이용되는 것들이 설정적으로 어떤 이 영화의 톤과 너무 잘 맞는다. 되게 절묘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우선 굳이 지부장 그 사무실에
왜 원탁에 카지노 그게 있어야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미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배달 사무실이 깡패 소굴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전에 경화기가 만난 적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배달 사무실에 취재를 가보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과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아 근데 이거는 신뢰가 될 수 있겠다. 그거는 근데 어쨌거나 많이 좀 뭔가 거칠었어요. 험하고 제가 받은 느낌은. 실제로 이제 화투도 치시고 카드 하시고 족발도 굴러다니고 소주도 드시고 일 끝나고 나서 그런 공간이었어요. 배달 사무실이.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영화에 굳이 말하자면 약간 유머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운세 부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고모와 이제 어떤 그 운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자 문제, 교통사고, 시비가 다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 빨간색 화의 기운을 이제 얻어야 된다고 하니 점퍼도 빨간색, 이제 팬티까지 빨간색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 경악이 오토바이 사고에서 이제 넘어진 다음에 여기 실밥이 이제 풀어져가지고 이제 그 솜이 나왔을 때 그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는데 그것도 되게 디테일한 설정인데 너무 경악의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장면이 사실 옛날에 갑자기 영화 제목이 무산일기라고 박정범 감독님에서도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제 옷을 찢기게 되는데 이제 테이프 덕지덕지 붙은 그런 부분과도 연계가 되면서 이 장면 너무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권다한 배우님 특히 그 운세 장면 그거 찍으면서 너무 약간 귀여운 톤이 저는 또 한껏 또 이제 보여줬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찍었을 때 어떤 기억을 좀 되돌려 보자면 좀 재밌었던? 어떤 장면? 그 운세. 운세. 네, 운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어떤 그 부분들. 운세. 그 장면은 진짜 선배님이랑 그날 처음 뵀었고, 그쵸? 네, 그 처음 뵀었고 사실 운세를 듣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배우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그냥 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계속 있으면 이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리액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좀 더 다른 결의 연기도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사실 엄청 그렇게 막 찰떡이다 이렇게는 저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운세 듣는 거는 사실 그냥 듣고 있어만 해도 되는 건데 저는 그때 다른 생각들을 너무 하느라 사실 그 장면 즐기진 못했어요. 예, 찍을 당시에는 전혀 즐기지 못하고 끝나고도 약간 찝찝한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가 이렇게 끝내도 되나 이걸? 괜찮을라나 이거? 이거 쓸 수 있을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막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철학원이었죠. 그런 운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도 나중에 영민의 사고와 또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해철과의 대화에서도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떠세요? 감독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믿으시나요? 일단 사주를 넣은 이유는 이제 그 어떤 인생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운명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주 장면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화기운 빨간색 옷을 입으면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찢기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각적으로 보여졌으면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주는 좋아해요. 사주 보는 거 좋아하고 넣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경악이 이제 정말 친구에게도 더 이상 이제 뭔가 될 수 없고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공장을 가게 되는데 머리도 이제 밀게 되면서 특히 저는 그 사수 역할을 한 백승철 배우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저런 사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면서도 또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되면서 이제 경악은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나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감독님이 그 10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배우님도 이 부분의 어떤 그 오열 연기도 그렇지만 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정수라고 해야 될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힘을 좀 많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딩에 임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네요. 제가 기억이 났던 거 일단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진짜 그 뒤에 시퀀스는 큰 생각을 안 하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만 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것도 진짜 감독님이 순차대로 찍게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은데 오열씬을 찍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장면 그리고 책을 사러 가는 경악 뭐 공부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그 부분들을 찍었는데 차창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때 일산에서 저희가 찍었거든요. 일산에 약간 약간 논이 있고 약간 외곽 쪽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냥 버스에 타서 그날은 제가 뭐 딱히 뭐 대사도 없고 그냥 창밖을 보고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들었던 생각이 진짜 지금까지 찍었던 씬이 다 스쳐가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혜진이랑 찍었던 씬 뭐 처음에는 아 이제 촬영이 끝났구나라는 마음이었다가 그걸 꽤 오래 찍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죠? 근데 혼자 속으로 계속 웃음도 났다가 울 것 같기도 하다가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아련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뭔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후반부 씬은 저는 촬영하기 너무 편안했거든요. 모든 씬이. 예. 그래도 그때 조금 넣고 싶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저는 경악이 눈이 되게 죽어 보였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좀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 자유롭게 살아야지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보통 단단해지고 좀 무뎌지고 상처에 굳은 살이 막 배기는 것 같은 느낌. 다들 이제 나이가 먹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비해서 좀 처세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뭐 만약에 진짜 교통사고가 나도 이제는 보험사 바로 전화하고 그냥 예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감정보다는 약간 다른 경험들이 더 저를 지배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가끔 있는데 경악이가 저는 이제 그 울고 난 이후로 저는 원래 굉장히 순수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무뎌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처에. 왜냐면 덜 아프잖아요. 좀 굳은 살이 배겨야 그리고 좀 단단해져야 덜 아파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절대 전 없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경악이 눈이 좀 죽어 보였으면 좋겠다. 의지가 좀 꺾인 사람처럼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계를 돌리는 어떤 경악의 표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묻어났던 것 같고 그 오열씬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빌드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경악이 겪어왔던 어떤 이렇게 통과했던 것들이 다 그 순간에 다 이렇게 저희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같이 눈물 짓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독님 장면 연출이 정말 너무 좋다, 뛰어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 보았고요. 감독님 혹시 뭐 엔딩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근데 엔딩은 제가 그 편집 과정에서도 그 기계 찍는 장면에서 아니 어떻게 권다운 배우는 저런 표정을 지었지? 왜냐면 그게 진짜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그 기계를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꼿꼿해요. 뭔가 이게 반복적인 동작에서 그 표정에서 뭔가 결연함, 결기 같은 것들이 서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쩌다가 이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엔딩으로 하면서 제가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훌륭한 엔딩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1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어떤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을 좀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청춘들의 얘기, 장건재 감독님 영화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회오리 바람이나 아니면 잠 못 드는 밤, 그 중간에 딱 껴있는 어떤 그 톤의 영화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장건재 감독님의 그런 어떤 작품들도 꼭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좀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이게 참 수요일 날 꼭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가지고 인디스페이스는 좌석이 많습니다. 100석이 넘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해서 좀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권다운 배우님, 이군주 배우님 이렇게 익숙했던 어떤 얼굴들은 아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 통해서 진짜 이군주 배우님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분하시지만 정말 많은 어떤 인상적인 부분들,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흡수해서 좋은 어떤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군주 배우님 코로나 시대 오디션이라고
김현 감독님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영화 만드시는 분인데 어떤 그런 작품들도 지금 찍고 계시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도 이제 분하셨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다은 배우님 특히 그 인디그라운드 앰버서더로 이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김신비 배우님과 같이 이제 얼굴을 많이 알렸는데 좀 공교롭게도 김신비 배우님도 그렇고 권다은 배우님도 그렇고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름을 알리고 계신데 저는 그 겨울 나는이 또 한 번 더 이제 그 권다은 배우님의 어떤 그 연기나 그런 배우로서의 어떤 그 상황 어떤 기점에서 좀 이렇게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부산영화제에서 또 배우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수요일에 또 이제 더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님의 눈물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눈물의 투가 아니냐 이 작품이 약간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얘기 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1,000원에 관람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 받아보시고 작년에 독립영화관에서 8월이었나요? 이제 연애 경험과 한번 묶어서 상영해뒀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홈페이지 가시면 또 재방송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못 보신다라고 하면 토렌트 같은 것도 통해서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들의 앞으로 계획과 좀 그 겨울 나눔을 어떻게 좀 봐주시면 좀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인상적인 씬이나 특히 배우님에 대해서는 이제 연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장면 그렇게 좀 꼽아주시면 너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지금 상영관도 지금 상영하는 극장도 적고 좀 스코어도 좋지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매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겨울 나는 뭐 언제까지 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화 좋게 보셨으면은 SNS 인스타나 어떤 뭐 트위터에 게시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본 분들이 또 극장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독님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같이.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깡패 영화를 좋아해서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거든요. 액션 영화. 그래서 시나리오 아마 뭐 이달에 뭐 초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차후의 문제들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가지고 일단 다음에도 좋은 영화 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계속 제일 좋아했던 장면은 노래방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생각의 차이가 되게 의도하지 않아도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저는 슬픈 상황이긴 한데 되게 이뻐 보였어요. 그 둘이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그 장면을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더숲 아트시네마 처음 와보는데 저 한 2시간 하고 싶어요. 그냥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계속 앉아서 너무 좋네요. 이 거리감도 전 너무 좋고 예전에 GVS 때 생각하면 저희 다 마스크 다 벗고 마이크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 느낌이 아직 너무 그리워가지고 근데 오늘은 뭔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언제나 GV 할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긴 하거든요. 관객분들이 앉아 계신 거 보면은 근데 오늘은 더 좀 이게 세게 오는 것 같아서 약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약간 순간순간 가끔씩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사실 요즘 뭔가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는데 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항상 저는 다음 오빠가 공장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버스에서 뭔가 따뜻한 햇빛을 받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무뎌지는 나이인 것 같아요. 딱 20대 중반 후반 갈 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혜진과 경악이 싸우는 장면이 계속 이제 맴돌더라고요. 나 존나 열심히 사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그 투박한 말이 사실 정말 요즘 저한테 와닿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너무 현실에 무뎌지지 말고 조금씩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경찰 준비하는 제 친구도 와주시고 회사 다니는 친구도 와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와주셨는데 시간 내서 영화 속의 경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멋있고 위로를 전하고 싶은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